최근 한국 스포츠 콘텐츠 시장은 두 개의 거대한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 파이터즈와 최강 브레이커스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지난 11월 마지막 주부터 12월 초에 걸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두 프로그램의 현재 위치와 향후 전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단순한 시청률 수치 이상의 구조적인 충격과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레전드들의 한일전 승리라는 화려한 정점 뒤에 가려진 파이터즈의 디지털 압승과 브레이커스의 뼈아픈 시청률 하락 및 진정성 논란은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스포츠 콘텐츠가 생존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지난 일요일 한국의 불꽃 파이터즈와 최강 브레이커스가 연합하여 일본 레전드들과 치른 한일 드림 플레이어즈 게임은 단순한 친선 경기를 넘어 한국 야구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이름들이 한자리에 모여 펼친 장엄한 축제였다. 이 경기의 가장 충격적이고 주목할 만한 성과는 단연 한국팀의 7대1 완승과 함께 이대호 선수가 홈런을 터뜨리며 MVP를 수상한 대목이었다. 이대호의 홈런은 그의 은퇴 후에도 변치 않은 괴물 같은 타격 능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레전드의 무게와 클래스를 서사적으로 완성시키는 결정타였다. 특히 1점 차의 팽팽한 승부 속에서 터진 그의 쐐기 홈런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한국 쪽으로 가져오는 결정적인 장면으로 기록됐다. 마운드에서는 김선우와 윤성민 등 베테랑 투수들이 일본 타선을 상대로 노련한 피칭을 선보이며 단순히 방어적인 운영을 넘어 경기를 지배하는 마스터 클래스를 보여주었다. 데이터 분석가들은 이대호의 홈런 타구 속도가 은퇴 전 시즌과 유사한 수준이었음을 지적하며, 이는 레전드들이 여전히 프로 수준의 훈련 루틴을 유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종범 선수가 보여준 절묘한 주루 플레이와 정근 우의 빈틈없는 수비는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격언을 스포츠 통계가 아닌 실제 플레이로 증명해냈다. 불꽃 야구의 김선우, 박용택, 이태근, 정근우, 정성훈과 최강 야구의 김태균, 윤성민, 이종범 등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보여준 압도적인 팀워크는 이들이 단순한 예능 출연자가 아닌 여전히 경쟁심과 승부욕으로 가득 찬 현역 선수와 다름없음을 시사했다. 특히 승리 후 파이터즈 선수들이 선보인 빵 세리머니는 팬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경기 자체의 흥미를 넘어선 강력한 팬서비스와 유쾌함을 통해 레전드들의 인간적인 매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성공을 거두었다. 이처럼 강력한 개인 성과와 감동적인 팀 서사, 그리고 팬 중심의 재치 있는 전략이 결합된 드림 매치는 스포츠 예능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몰입감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기대치를 한껏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드림 매치의 성공 직후 방송된 불꽃 야구 31회는 프로팀 이적을 확정한 임상우 선수의 고별전이라는 강력한 감정적 서사를 등에 업고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며 콘텐츠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이직관 경기에서 기록된 최고 동시 시청자 수 약 16만 5천 명이라는 수치는 현재 프로야구 시즌이 종료된 시점에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더욱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프로리그 비시즌 기간에는 스포츠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는 것이 상례임에도 불구하고 파이터즈는 지난 30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그 저력을 과시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많음을 넘어선 구조적인 의미를 갖는다. 국내 지상파 및 주요 종편 채널의 황금 시간대 예능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을 시청자 수로 환산했을 때와 비교해봐도 16만 명 동시 시청자는 이미 해당 시간대 TV 프로그램들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더 나아가 이 수치가 유튜브 기준 국내 탑 3, 전 세계 탑 20 수준이라는 구체적인 통계적 위상을 부여받았다는 점은 불꽃 야구가 기존의 전통적인 TV 시청률이라는 프레임을 완전히 벗어나 디지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상우의 고별전이라는 감동적인 소재는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시청의 이유를 제공했고, 실시간 채팅을 통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양방향 소통 구조는 전통 미디어가 제공하지 못하는 강력한 커뮤니티 의식을 형성했다. 특히
고별전이라는 서사 아크는 시청자들의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으며, 이는 단순한 시청을 넘어 후원과 응원, 댓글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졌다. 제작진은 프로팀 드래프트 시기에 맞춰 유신고와의 경기를 편성하고 임상우의 스토리를 집중 조명하는 치밀한 콘텐츠 전략을 구사했다. 이러한 전략적 결정의 성공으로 명확한 목표와 감동적인 스토리라인을 중심으로 선수들의 개인적인 성장을 팀의 서사에 녹여내는 탁월한 연출 능력이 디지털 시청자들에게 폭발적인 공감을 얻어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파이터즈는 비시즌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넘어 오히려 전통 미디어가 제공하지 못하는 실시간 상호작용과 진정성 있는 감정 공유라는 새로운 디지털 스포츠 콘텐츠의 표준을 제시하며 독주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방송된 최강야구 10회에서는 덕수고와의 경기 승리로 컷 대회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하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방송 구성의 허점과 진정성 논란이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제작진은 프로그램 초기에 강조했던 아마추어 팀에 대한 존중과 각 팀의 이야기를 담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브레이커스와 직접 맞붙지 않은 다른 아마추어 팀들의 경기를 방송에 담지 않고 자막이나 커뮤니티 게시물로만 간단히 요약하는 전략적 실수를 범했다. 이러한 일방적인 요약 방식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수개월간 땀 흘린 노력과 그들의 경기 자체를 브레이커스 서사의 배경으로만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시청자들에게 브레이커스 중심의 일방적 서사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며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과거대량 득점 장면을 빠르게 요약했던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한양대학교와의 경기 요약 게시물에 한양대학교 대 한양대라는 명백한 오타까지 포함되는 실수가 발생하면서 시청자들의 실망감은 극에 달했다. 특히 이 오타 문제는 단순히 인력 부족이나 검증 시스템의 미비를 넘어 상대 팀의 이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총체적인 콘텐츠 제작 태만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많은 아마추어 팀들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데 그들의 노력을 결과만으로 축약하고 심지어 오타까지 내는 것은 제작진의 기본적인 스포츠맨십 부재를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제작진의 상대 팀에 대한 배려 부족 및 낮은 콘텐츠 검증 수준을 드러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인 전략적 실패로 이어졌다. 스포츠 콘텐츠에서 진정성은 단순한 감성이 아닌 시청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이므로, 이러한 작은 실수들이 모여 결국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도를 잠식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승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든 팀에 대한 스포츠맨십과 존중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진정성 논란과 맞물려 최강야구가 10회에 겪고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문제는 시청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정체다. 10회 시청률이 지난 9회보다 하락한 0.75%를 기록하며 프로그램은 3회 이후 2달 넘게 1%의 벽을 넘지 못하는 딜레마에 갇혔다. 이러한 수치는 종편 월요일 예능 부문에서 7위, 종합 시청률에서는 20위권에 머무는 수준으로 주요 경쟁 예능 프로그램의 재방송 시청률과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프로그램의 레전드급 선수 구성과 초반 화제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아쉬운 성과이며, 지난주 화요일에 방송된 경쟁 프로그램 야구 여왕과 비교해도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에서 열세라는 혹독한 평가에 직면하게 되었다. 시청률 딜레마의 심층 분석. 시청률 정체의 원인을 두고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지점은 재미의 문제와 함께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태도의 부재를 꼽고 있다. 시청자들이 체감하는 재미의 하락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잦은 PPL 삽입과 부자연스러운 연출이 경기의 긴장감을 해치는 요소로 지적된다. 특히 경기 중 맥락과 무관한 제품 클로즈업이나 선수들의 어색한 멘트는 몰입을 방해하며, 이는 제작진이 콘텐츠의 예술성보다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심어주었다. 둘째,
지나치게 과장된 슬로우 모션 편집과 반복적인 하이라이트 재활용은 경기의 속도감과 현장감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스포츠 콘텐츠의 매력은 속도와 박진감에 있는데, 이러한 편집 방식은 오히려 시청자들의 피로도를 높이는 역효과를 발생시켰다. 서사적 불균형과 공감대의 약화. 브레이커스는 프로를 향한 절박한 도전을 담는다는 콘셉트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 팀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특히 타 팀 경기를 생략하고 결과만 요약하는 방식은 시청자들이 몰입해야 할 이야기의 힘을 약화시켰다. 이와 함께 브레이커스 선수들의 개인적인 서사보다는 팀의 승리라는 결과론적인 목표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춘 연출은 시청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레전드의 인간적인 고뇌나 재도전의 의미를 희석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야구 전문가 A씨는 팬들은 레전드들이 겪는 실패의 미학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처절한 과정을 보길 원한다. 결과만이 미화되는 편집은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는 불꽃 파이터즈가 임상우 선수와 같은 특정 인물의 성장을 집중 조명하며 개인적 서사 아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전략적 재정비의 시급성. 결국 시청자들이 스포츠 예능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재미는 단순한 승리나 화려한 개인 성과가 아닌 레전드들이 겪는 진실된 좌절과 노력, 그리고 상대 팀과의 존중을 통한 성장 서사임을 제작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레전드들의 개별적인 성과나 팀의 승리라는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스포츠맨십과 제작진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시청률 반등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열쇠임을 브레이커스는 깨닫고 재정비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특히 다음 주 예고된 유신고와의 후반부 승부가 시청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또 다시 편집의 미흡함이 드러난다면 진정성 결여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가 강화되어 시청률 1% 벽 돌파는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 브레이커스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승리 공식이 아닌 스포츠맨십 공식을 콘텐츠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불꽃 야구와 최강 야구가 최근 보여준 극명하게 엇갈린 성과는 현대 스포츠 예능 콘텐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시한다. 불꽃 야구는 임상우의 고별전과 빵 세리머니처럼 인간적인 감동과 팬 중심의 유쾌한 상호작용을 디지털 플랫폼에 성공적으로 이식하여 압도적인 시청 점유율을 확보했다. 이는 프로야구 비시즌에도 팬들이 갈망하는 것은 결과를 넘어선 스토리와 감정적 연결임을 입증한다. 특히 불꽃 야구가 팬들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직관 경기를 기획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은 미래형 팬게이지드 콘텐츠 모델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제작진은 유튜브의 빠른 피드백 루프를 통해 콘텐츠의 방향을 즉각적으로 수정하고 시청자들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었다. 반면 최강 야구는 강력한 TV 송출력과 레전드라는 최고급 인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1%의 벽에 갇히고 진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시청률 지상주의적 편집 방식이 아마추어 팀의 가치를 훼손했을 때 시청자들이 곧바로 외면하고 가짜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프로그램의 사례는 미래 스포츠 저널리즘 및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두 가지 핵심 전략을 강조한다. 첫째, 콘텐츠의 본질적인 진정성? 즉, 아마추어 팀이든 레전드든 모든 참여자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그들의 서사를 충실히 담아내는 태도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도의적 책임이 아닌 시청자 충성도를 확보하는 가장 실질적인 전략이다. 둘째,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과감한 전환 및 적응을 통해 시청자와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시청률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향력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시청자들은 단순히 경기를 보는 것을 넘어 공감할 수 있는 서사와 존중의 태도를 통해 만들어진 진짜 이야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 스포츠 예능 시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미래의 승자는 이 두 가지 가치를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콘텐츠가 될 것이다.